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큽니다. 예. 어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김 여사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면서 대부분 공적 대화였다. 공적 대화가 뭔지 당신들은 상상을 못해요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스피커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틀어대고 있는데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용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멀리하고 내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수습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일정 부분 지난 대선 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특히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임기 이후에 정치권 진입 과정에 특히 후보 지위에서 나름 또 명태균 씨 좀 도움이 될 만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네.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중에 상당한 내용은 사적인 대화도 많았겠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그 공적인 소통도 많았다는 그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길이 없죠. 네. 지금 이 친구가 계속 이 언론 저 언론 계속 이걸 풀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할 상황이죠. 네. 이광재 위원장님,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공적 대화가 자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체리따봉을 권성동처럼 한 개 안 보내고 연속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참담한 생각인데요. 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한강 그 작가의 노벨상하고 우리 흑백 요리사 때문에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데 이런 문자, 오빠 문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확인인데 네. 대통령실이든 거기에 연관되었다고 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 있으면 빨리 명태균 씨를 고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명태균 씨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많은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여야가 빨리 이 문제를 수사해서 네. 빨리 종결하지 않으면 지금 하루에 2,000개가 넘는 자영업자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빨리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앞서 노정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해 보이겠다던 명태균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땅에 묻어놨다. 이런 너스레를 떨었다면서 이게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목소리들이 다 정치 사기꾼 내지는 선거 브로커 그렇게 자신을 대하면은 니네들이 더 앞으로 힘들 것이고 네. 나는 정치 컨설턴트로서 내 전문 영역에 내 역할을 내 능력껏 했는데 그걸 너들이 실컷 나를 이제 사용하고 써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네. 분명한 사실은 이건 김영선 전 의원과 또 명태균 씨 사이에 회계 책임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네. 이 공익 제보 형식의 폭로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까지는 정치 전문가 내지는 선거 전문가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대선 국면에서는 다 모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잡고 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특히 BK 지역에 그 많은 국민의힘 보수 영역의 정치인들도 많을 건데 저분이 왜 저렇게 심지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까지 이틀이 사흘이 멀다 않고 이렇게 일부의 언론 보도처럼 거의 국정을 협박하는 그런 수준의 이게 방치되고 있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창원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현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 그러면은 좀 더 신속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좀 전에 이광재 총장님 말씀처럼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 거리가 우스갯거리가 네. 국정을 덮는 그런 현상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고 보고 네. 이 위원장님, 민주당은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던 호기는 어디 갔냐? 명태균 씨를 특검하자는 제안에 여당이 펄펄 뛴다면서 약점을 단단히 잡혔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도 이번에 그러면 다시 추가 예정돼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포함될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여야는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빨리 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창원지검이 아니고 빨리 네. 중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는요. 네. 결국 불법 여부가 있었는가가 핵심이라고 봐지는데, 대선 때 50여 회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비용을 누가 댔는가? 또 두 번째로는 대선 때 역할을 한 건 틀림없어 보여요. 근데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에 지방선거, 전국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김영선 의원도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 저는 많은 역할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불법 여부를 빨리 찾아내고 이거 논란을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SNS에 자신의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는 글을 올려서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입니까? 참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이죠. 네. 이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나눈 그런 이제 카톡 내용이 이제 공개되면서 친오파 논란이 빚어졌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많은 방송 패널과 또 많은 언론들이 오빠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다, 그때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명태균 씨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 이제 이 사실 그저께인가 이제 공식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찌 보면은 사적인 대화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이 희화되고 조롱거리로서 이렇게 또 이제 한동훈 또 당대표 체제의 대변인이 또 배부른 오빠, 진짜 이후도 생일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신랑에게 감사를 표한 그 내용도 또 우리 당 내에 또 이런 갈등의 목소리의 한 중심에 또 이것도 자리 잡고, 이런 게 정말 안타깝고 볼상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김성태 대표님,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만남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해 독대 형식은 아닌데요. 한 대표가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형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시겠지만은 이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 요청을 공론화하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독대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독대 의제까지도 이미 공론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대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민심, 특히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서민들, 민초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당정 간에 이렇게 깊게 논의하고, 네. 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정치 현안에 관해서도 정말 흉금없이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를 보여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독대 이 자체가 마치 정치적인 큰 그냥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이 독대가 이게 승부의 게임의 룰이 아닌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과거에 이제 독대가 많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더라도 독대는 이 공개되는 이 자체는 대려 실속이 없습니다. 내용물이.
서서히 흘러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죠. 사전에 이렇게 예고성으로 하지는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뭐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뭐 독대 이전에 뭐 요구한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주변 사람들 인적 최신이고 또 공개 활동 제한하고 또 뭐 맹태균 씨나 김대남 씨와 관련된 이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 이런 내용을 이걸 어떻게 독대 이후에 그냥 합의문으로 이걸 발표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저는 상당히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고민스러운 대목이에요. 네. 이광재 위원장님, 내일 회담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될 듯한데 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뭐 의혹 규명 협조, 이른바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을 공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한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미 그 독대 이전에 의제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불신이 생긴 거고 불신 때문에 결국은 둘이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나중에 서로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서실장을 배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불신에 기초한 대화이기 때문에 큰 대화의 진전은 없을 거다라고 네.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큰 진전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좀 그 여당이 너무 한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네. 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 카이스트나 주요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 대학들이 이공계가 내년에 한 170명씩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더 충격적인 건 얘기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뭐냐면 이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 이러면 국가도 국가의 안보도 무너지는 거고 미래도 무너지는 건데 이런 문제에서 너무 김건희 여사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민생경제 문제와 의대 네. 문제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여당다운 모습을 좀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매우 실망스러워요. 저는 뭐 의료 개인적으로 대란 이 문제만이라도 좀 타협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광재 지금 총장 저 이야기는 상당히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특히 집권당으로서 상당히 뼈아프게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정책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정책이 정치를 덮어버리면 국민들이 불행한 거죠. 네. 지금도 국정감사 기간에 그래도 600조 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정부의 사업 성과나 실적 내용들을 올바르게 헌법에 보장된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뒤다보고 그걸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네. 이 중요한 시간에도 전부 다 그냥 맹태균 씨 그 입을 지금 바라보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뭐 국회의원들 보면 전부 다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딴 거 보지는 않아요. 그냥 네. 맹태균 씨 관련 기사 보고 그 유튜브 내용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현재 묵고 사는 문제 이런 우리가 애교 안보 특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국가 주요 기반 사업체들이 지금 위험하다 그럴 정도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우리 당정이 집중하고 또 여야 관계에서도 협치를 통해서 좀 뭐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전국 전환이 하루빨리 좀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정부하고 여당이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뭐를 하겠다는 거를 경제와 외교 예. 그걸 못 세우면은 끝없이 표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만 고통만 커지는 거죠. 네. 이 위원장님, 민주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고리로 정권을 향한 공세 더욱 고삐를 재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직격했고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야 요구까지 거론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명태균 씨의 그 오빠의 그 문자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아주 폭발시켰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는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 국민들의 정말 굉장한 한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민심은 사실 제가 만나보면 정말 탄핵 직전이에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좀 더 안정돼야 될 텐데 이 국가가 흔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부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단, 저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지금 김 여사를 겨냥한 투트랙 특검 추진과 함께 장외 투쟁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의혹도 포함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그 4명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예. 국회에서 다시 표결했을 때 상황인데 최근에 여권 안에서도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특검법의 국회 통과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특검법이 국회 통과 여부를 지금 예단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당으로서 끊임없이 그러면은 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들고 나오고 있느냐. 저 특검에 끊임없이 계속 제2결을 통해서 그건 부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분노와 감정을 계속 이걸 부채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오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을 결국은 탄핵이라는 이 종착역을 향해서 그동안 뭐 이 여소야대 정국을 갖다 저렇게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름 대응은 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사실상 집권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정치를 살려가지고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번 뜬금없이 계엄령 뭐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계엄령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로 프레임을 이제 갖추기 위한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끊임없이 있는 것도 이 결론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걸 지금 이걸 탄핵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3차 특검법을 네. 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종착역이 올 한 11일 정도 시도가 된다고 보는데 내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결과에 따라서 뭐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당 대표의 가장 뭐 핵심 측근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지호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는 네. 뭐 내일 당정 간에 또 대통령과 그 회동 결과에 따라 가지고 3차 특검법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네. 뭐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 한 사람 한 사람 이 헌법기관 의원들이 13가지에 이번 뭐 9개에다 또 서너 개를 더 붙여가지고 명태균 씨 내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그렇지만 위원장님.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죠. 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직후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23년 만에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이잖아요. 근데 네. 다들 결국은 불기소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검찰이 최소한 뭐냐면 그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두 양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의 불기소 기소를 보면서 이 검찰한테 믿을 게 없구나라는 아주 극도의 분노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탄핵 이후에 결국은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탄핵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요즘 뭐 거의 이제 공식화되고 있어요. 네. 그건 상당히 지금 정국은 정말 위험한 정국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11월 달 정도를 이제 참 계절적으로도 집회 시위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됩니다. 네. 그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이제 조직해가지고 이 탄핵으로 연결시킬 건지 민주당 주변에 지금 많은 흔히 말하는 기술자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막 그런 측면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의 현상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보고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뭐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쇄신 방안과 또 당정 간의 관계 개선 이런 다각적인 내용을 네, 담아내야 좋은 된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난번 4표가 이탈했잖아요, 특검에서. 이번에 만약 잘 안 되면은 특검이 통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김건희 라인을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친한계고 친윤계고 김건희 라인이고 이거 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강을 건너면 배를 불태워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또 김건희 여사는 나 때문에 됐다. 또 친한 친윤이 나 때문에 됐다. 이거를 이제 깨고 국가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쇄신책을 안 만들면 국민들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내하려고 할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뭐 이광재 총장님께서 저는 이제 지금의 모든 국정 운영의 위기는 결국은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네. 정치로서 이 문제를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김 대표께서 이 민주당 자리에서도 입장에서도 무차 강조하셨잖아요. 예, 네, 민주당 안 입장에서도 되잖아요. 이게 절대 지금 국회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거 방탄용으로 국회를 갖다 이렇게 볼모로 잡고서 그걸 국정 운영에 또 이렇게 니네들은 더 이거 우리들보다 더 형편없는 네. 국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전국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브리핑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변은이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참 부끄럽다.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지난번엔 도이치모터 다 영장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검이라는 게 결국 칼인데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도려내는 건데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좀 아주 부끄럽게 저는 정말 검찰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